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민선 8기 포천시가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을 만나 지난 3년간의 성과와 주요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서 2년이 준비 기간이었다면 앞으로의 2년은 기회의 2년이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난 2년을 시민 삶과 직결되는 공약에 집중했다고 말했습니다. 49개 사업을 완료했고 98개 공약 사업을 60% 이상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민들 덕분이었다고 공을 돌렸습니다. 국방부 군과의 관계는 드론 작전 사령부 창설이 오히려 포천의 드론 산업을 미래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군부대는 피해 시설이 아닌 기회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되었으며 오히려 군부대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히려 드론 작전 사령부 활용해서 우리가 드론을 앵커 산업으로 하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하고 그곳에서 첨단 산업을 유치해서 청년들이 떠나면서 우리 포천시가 인구가 감소하는 건데 그런 기회발전 특구에서 첨단 복합 시설을 유치해서 청년들이 오히려 우리 포천으로 찾아오는 교육발전 특구 지정은 포천의 인구 감소와 정주 여건 개선이라는 근원적 해결을 할 수 있는 큰 성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남은 2년은 기회발전 특구와 평화경제 특구까지 3개 특구 지정을 목표로 포천을 기회의 땅으로 살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양한 특구 지정으로 인구 감소 문제 등 포천시가 갖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단지 포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포천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또 포천에서 좋은 일자리에 취업해서 가정까지 꾸리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미래인 것입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시민들의 관심 덕분에 포천시가 성장할 수 있었다며 초심을 지키면서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2주년 대담을 마무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6일 포천시에서 지역 맞춤형 영유아 정책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김용태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교육부와 포천시가 공동 주최에 마련됐는데요. 유치원, 어린이집 종사자와 학부모, 교육당국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정부 정책과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듣고 포천에 필요한 영유아 정책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교육과 보육의 경계를 넘어 아이들이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맞춤 정책 실현 의지를 다졌습니다. 동두천시가 휴가철을 맞아 이달 한 달 동안 청정계곡에 있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특별 점검합니다. 점검 대상은 탑동과 장림, 쇠목계곡에 있는 개인 하수 처리 시설로 청소 상태와 전원 공급 차단 여부, 무단 방류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결과 개선을 원하는 시설에는 기술이 지원되고 기준을 위반한 시설에는 행정 처분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포천시가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를 포천가득으로 결정했습니다. 시는 7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브랜드와 디자인을 결정했는데요. 보완을 거친 최종 디자인은 오는 30일 포천시 농특산물 통합 브랜드 최종 보고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연천군은 연천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영농 체험과 일자리와 주거지 탐색, 지역민과의 교류 등을 통해 농촌 생활을 경험하고 귀농 귀촌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주거비와 프로그램 참가비를 지원합니다. 자격은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타시군 거주민으로 오는 7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연천군청, 연천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심사를 통해 8월 참석자 10명을 선정할 예정이며 연천군 왕직면 북삼리 나룻배마을 연수원에서 지내게 됩니다. 최근 폭염으로 온열 환자가 증가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면서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주민들은 에어컨 없이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폭염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홀몸 어르신들을 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반지하 주택.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숨이 턱 막혀옵니다. 외부 열기를 차단하기 위해 창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선풍기를 틀어보지만 뜨거운 바람만 나올 뿐입니다. 80을 넘긴 어르신은 더위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날이 밝기만을 기다린 뒤 냉방 시설이 있는 경로당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더우니까요. 덥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집에 있는 것도 그렇고 다 오나가나 덥잖아요. 오늘 경로당에 또 그렇게 또 에어컨도 틀어놓고 여기저기다 선풍기 틀어놓고 많아요. 사람이요. 인근의 또 다른 반지하 주택. 지금 실내 온도는 보시는 것처럼 3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내 온도는 얼마나 되는지 제가 직접 들어가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선풍기를 틀고 어르신과 5분 정도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기온은 보시는 것처럼 32도로 외부와는 1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0년 넘게 반지하 방에 살고 있는 이태연 할머니는 올해가 유난히 덥다고 말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있지만 방 안 사정은 나을 게 없습니다. 30도를 오르내리는 내부 온도에 하루에도 몇 번 샤워를 해보지만 더위를 쫓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더위도 더위지만 습도도 문제입니다. 올해는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기승을 부리면서 장판과 벽면에 곰팡이가 피어올라 하루에도 몇 번 신문지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여름은 아직 남았는데 더위를 어떻게 견딜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모욕도 하루 몇 번씩 하고 저녁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견디기가 좀 힘듭니다. 근데 에어컨이라도 조그만한 거 하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이처럼 더위에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서울시는 193억 원의 냉방비를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32만 가구와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 5만 가구 등 37만 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에어컨 설치 등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선풍기만으로는 여름에 온도가 그렇게 내려가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온도 조절에 취약한 어르신들인 만큼 에어컨 지원이 좀 이제는 거의 필수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무더위 취약계층은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이들을 위해 보다 촘촘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장마철을 틈타 폐수를 무단 방출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집중호우에 맞춰 폐수를 교묘히 처리한 건데요. 경기도는 폐수 배출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평택시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 폐기물 수거 용기를 세척하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폐수가 그대로 배수로로 향합니다. 빵가루와 튀김 찌꺼기 등이 섞인 폐수는 배수로를 타고 인근 농수로로 흘러들어갑니다. 경기도가 장마철을 틈타 폐수를 무단 방출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업장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주요 폐수 배출 사업장 380곳을 조사한 결과 23개 사업장에서 24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미신고 폐수 배출 시설 설치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질 유해물질 유출 행위가 5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의 한 업체는 폐수 배출 시설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작업하다 적발됐고 같은 지역의 또 다른 업체는 더러워진 용기를 세척한 폐수를 인근 농업용 수로에 버리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B씨 니은 업체는 공공수역에 버려서는 안 되는 특정 유해물질인 구리를 공공수역에 버리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장마가 이어지는 여름철에 수질 오염 사고가 빈번한 만큼 계속적으로 수질 오염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여 도는 한국환경보전원 등 유관기관에 적발 사례를 전달해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151만 채,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수입니다. 전체 1,852만여 채 가운데 8.2%나 됩니다. 농어촌 지역에 많지만 도시에서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수치죠. 빈집을 방치하면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붕괴와 같은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하죠. 동네 전체 경관이 망가집니다. 그러면 인근 주민들이 떠나죠. 빈집이 더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건데요. 그러다 결국 지역이 침체되고 소멸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빈집 문제를 해결해서 지역 소멸 시기를 늦춰야 할 텐데요. 몇 가지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귀농 귀촌인과 예술인들에게 5년간 무상 임대하는 전북 익산시의 귀농인 희망하우스 사업, 그리고 빈집을 호텔로 만들고 야외 정원을 꾸민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의 마을 18번지가 정원, 또 빈집을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쓰거나 외국인 근로자들의 주거지로 재탄생시킨 충남 홍성군의 빈집 함께 써유. 일본은 어떨까요? 900만 채나 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른바 빈집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9채 가운데 1채가 빈집인 도쿄는 빈집을 노인보호시설, 학습지원소,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인 교토시는 빈집을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해서 호텔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어렵다면 깨끗하게 철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자리를 주민 쉼터나 작은 정원으로 가꾸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겠죠. 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가 871채의 빈집 철거에 5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빈집 활용 노력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빈집의 아름다운 반란이 필요합니다. 집주인과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가 힘과 지혜를 모으기를 기대합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인천시가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에 나섭니다. 시는 공보육 저변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이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오는 13일까지 공공형 어린이집 20곳을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 중 운영을 잘하는 어린이집을 지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시는 매년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128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지정 목표인 20곳이 추가되면 148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춰 보육의 질을 높인 인천형 어린이집 16곳을 신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대학가에 문화거리가 조성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 캠퍼스와 연세대 국제캠퍼스, 인천가톨릭대, 재능대 일대를 문화거리로 만들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에 나섰는데요. 송도에서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대부분 서울 등 다른 지역의 인프라 활용 등으로 유출되고 있는 만큼 송도에도 청년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거점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청은 대학가 일대 문화예술 관련 시설과 상업시설 현황, 청년활동 특성 등을 조사하고 대학교별 행사나 동아리, 취업 관련 활동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청년과 대학생,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간담회도 진행해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화거리 조성 기본 방향과 사업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한편 현재 송도국제도시에는 한국뉴욕주립대와 한국조지 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 캠퍼스, 유타대 아시아 캠퍼스 등 5곳의 외국 대학을 비롯해 연세대 국제 캠퍼스와 인천 가톨릭대학교, 재능대학교 송도 캠퍼스 등이 들어섰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